수천 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 우리 인간이 진정으로 갈구하는 자유의 본질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대 중국의 지혜가 담긴 이 기록은 오늘날 우리에게 새로운 인식을 제시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구속하고 있는 관념의 사슬에서 완전히 벗어나 본 적이 있습니까? 진정한 자유는 과연 외부 환경의 변화를 통해 얻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내면의 인식을 통해 성취되는 것인지 질문을 던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인식의 근본적인 전환을 통해 완전한 해방을 추구했던 위대한 사상가 장자의 세계를 세밀하게 추적해 보겠습니다. 20분간의 장중한 여정을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장자의 고향인 몽저 지역은 오늘날의 하남성 상구 일대로 당시에는 광활한 습지와 복합적인 수계가 발달했던 독특한 지리적 요충지였습니다. 기원전 4세기경의 지질학적 분석 데이터에 따르면 이 지역은 황하 하류의 퇴적 작용으로 형성되어 토양이 매우 비옥했습니다. 당시의 연평균 기온은 현재보다 약 2도 정도 높아 아열대성 기후의 특성을 보였습니다. 역사적 문헌인 죽서기년의 기록을 종합해 볼 때 몽저는 송나라의 직할령으로서 제나라와 초나라의 국경이 맞닿아 있어 문화적 다양성과 긴장감이 동시에 공존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주민들은 수로를 따라 발달한 고상 가옥에서 거주하며 어업과 칠기 제작에 종사하였고 이는 장자가 칠원리라는 직책을 수행하게 된 경제적 배경이 되었습니다. 발굴된 고대 유물의 탄소 연대 측정 결과는 당시 이 지역의 인구 밀도가 제곱킬로미터당 상당한 수준이었음을 입증합니다. 이러한 유동적인 자연 환경은 장자가 고정된 실체보다는 변화하는 만물의 본질을 인식하게 하는데 결정적인 철학적 단초를 제공하였습니다. 역사적 문헌에 명시된 몽저의 특수성은 그가 왜 부자연스러운 인위적 규범을 거부하고 자연의 도를 따르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당시의 평균 수명과 사망률 데이터를 통해 우리는 그가 마주했던 삶의 불확실성을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국시대 말기는 양육강식의 비정한 논리가 지배하던 인류사 최악의 혼랑이 중 하나로 사료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중원 대륙에서는 연간 평균 수십 차례 이상의 대규모 전투가 발생하였으며 조나라와 진나라가 격돌한 장평대전에서는 무려 40만 명에 이르는 병사가 희생되는 극단적인 비극이 펼쳐졌습니다. 각국의 지배층은 오직 구국강병만을 목적으로 백성들에게 가혹한 조세를 징수하였으며 당시 농민들의 실질적인 세금 부담률은 수확량의 절반 이상을 훨씬 상회하는 가혹한 수준이었습니다. 이러한 처절한 사회 구조 속에서 민초들은 기근과 질병의 위협에 시달리며 인간다운 존엄성을 완전히 박탈당한 채 고통스러운 하루를 연명해야만 했습니다. 사회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전쟁 기계처럼 작동하였으며 기존의 주나라 종법 질서는 형체도 없이 붕괴되어 무법천지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장자는 바로 이 지옥과도 같은 참혹한 현실 속에서 육체적 생존을 초월한 정신의 완전한 독립과 평화를 갈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철기 보급률 데이터를 통해 전란의 규모가 얼마나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했는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으며 출토된 목간에 적힌 가혹한 형벌의 기록들은 당시 사회적 통제가 얼마나 삼엄했는지를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장자는 세속의 명예와 권력을 초계와 같이 버리고 오직 정신의 본질적인 가치를 수호했던 위대한 사상가였습니다. 사마천이 작성한 사기의 기록에 따르면 그는 몽저의 칠원리라는 하급 관직을 맡아 오시나무를 관리하며 지극히 청빈하고 소박한 삶을 지속했습니다. 초나라 왕이 막대한 보물과 함께 사신을 보냈을 때에도 그는 사당에 박제된 거북보다 진흙 속에서 살아 숨쉬는 거북이 되겠다는 전복적인 선언을 통해 권력의 허망함을 통렬하게 비판했습니다. 그의 생애 전반을 관통하는 이러한 초연한 태도는 단순한 현실 도피가 아니라 권력이라는 거대한 사슬에서 자신을 완전히 분리하여 주체적인 인간으로 남고자 했던 처절한 결단이었습니다. 그는 직접 집신을 삼아 판매하며 극심한 빈곤을 견뎌냈으나 친구 해자와의 치열한 철학적 담론을 통해
당대 최고의 지성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사유의 깊이를 더했습니다. 발굴된 당시의 의복 형태와 식기들을 통해 우리는 장자가 마주했던 가난하지만 당당했던 일상의 온도를 매우 높은 정밀도로 재현해낼 수 있습니다. 그의 부인이 죽었을 때 동이를 두드리며 노래를 불렀다는 기록은 생과 사라는 자연의 섭리를 거대한 인식으로 포용한 그의 철학적 일관성을 잘 보여줍니다. 장자 철학의 가장 높은 본구리는 소요유와 재물론에 담겨 있는 인식의 완전한 해방에 있습니다. 소요유는 단순히 한가로운 여유를 넘어서 우리를 구속하는 고정된 인식의 틀과 사회적 편견에서 완전히 벗어나 우주적인 무한 공간으로 정신을 비상시키는 절대적인 자유를 상징합니다. 그는 구만리를 날아오르는 붕세라는 거대한 상징물을 통해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지적 경지를 시각화하며 인식의 확장을 강력하게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재물론에서는 옳고 그름이나 이롭고 해로움이라는 상대적인 가치 판단의 허구성을 폭로하고 만물을 근원적인 평등함으로 바라보는 재물의 경지를 정교하게 논증하였습니다. 내가 나비가 되고 나비가 내가 되는 호전몽의 일화는 주관과 객관의 경계가 무너지는 무라일체의 경험을 통해 존재의 본질적인 자유를 선언한 역사적 기록입니다. 이는 당시의 엄격한 예법과 신분 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혁명적인 사유체계였으며 장자가 제시한 인식의 전환이 실제로 인간의 정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의 해방은 그 어떠한 물리적 환경 속에서도 개인이 주체성을 잃지 않게 하는 강력한 정신적 근육이 되었습니다. 장자 사상의 정수가 집대성된 4편 7편은 치밀한 학술적 논리 구조와 고도의 문학적 상징성으로 가득 차 있는 고대의 보물입니다. 양생주 편에서는 생명의 근원적인 에너지를 보존하고 자연의 섭리를 따르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였으며 인간세 편에서는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자신을 보호하며 타인과 조화를 이루는 처세의 지혜를 담았습니다. 덕충부 편에서는 외적인 장애보다 내면의 충만한 덕성이 진정한 인간의 가치를 결정함을 역설하였고 대종사 편에서는 도를 스승으로 삼아 생사의 한계를 초월하는 장엄한 삶의 자세를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 응제왕 편은 인위적인 통치를 거부하고 백성들이 스스로의 본성에 따라 살아가게 하는 무위의 정치를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각 편은 독립적인 주제를 다루는 듯 보이지만 유기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인간의 인식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하는 거대한 철학 시스템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텍스트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장자가 사용한 특정 어휘들이 문맥에 따라 어떻게 독자의 인식 체계를 전복시키는지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으며 이는 당시 사상계에서 장자가 얼마나 독보적인 위치를 점했는지 보여줍니다. 장자 사상의 역사적 실체는 수천 년의 세월을 견뎌낸 고고학적 유물들과 방대한 문헌적 근거들을 통해 명확하게 증명되고 있습니다. 특히 곽점 초간과 마왕퇴 함묘에서 발견된 죽간 사료들은 장자 텍스트의 초기 형성 과정과 전래 양상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과학적 단서를 제공하였습니다. 후대 학자들이 남긴 수만 권의 주석서들은 장자의 철학이 시대별 사회 구조와 인식 체계에 따라 어떻게 재해석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방대한 지적 데이터베이스입니다. 통계적 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위진남북조 시대에 장자 사상에 대한 연구 빈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극도의 사회적 불안기마다 장자의 철학이 개인의 정신적 안식을 위한 강력한 도구로 작동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당나라와 송나라의 유명 문학가들이 장자의 문장을 인용한 빈도는 동양 문학사의 근간을 형성하는 핵심적인 지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근거들은 장자 철학이 단순한 우화의 나열이 아니라 고도로 정교하게 설계된 학술적 체계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발굴 현장의 흙 속에 묻혀있던 수많은 파편들은 그가 외쳤던 자유의 목소리가 허구가 아님을 증명합니다. 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현대 사회에서 역설적으로 인간들은 과거보다 훨씬 더 심각한 정신적 고립과 보이지 않는 속박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와 타인의 시선, 그리고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진정한 자아를 상실한 우리에게 장자의 가르침은 가장 강력하고 혁명적인 인식의 해방 도구가 됩니다. 그가 강조했던 인식의 전환은 외부의 물리적 환경을 바꾸려는 헛된 시도 대신 우리 내면의 주체적인 힘을 회복하고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재구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회학적 관점에서 장자의 사상은 획일화된 성공의 기준에 저항하며 개인의 고유한 가치와 생명력을 재발견하게 하는 강력한 대안적 삶의 방식을 제시합니다. 최신 심리학적 연구들은 장자가 제안했던 몰입의 경험과 무라일체의 상태가 인간의 행복 지수를 획기적으로 높여준다는 사실을 임상 데이터를 통해 실증적으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고대 현자의 목소리를 거울 삼아 우리를 억누르는 수많은 관념적 사슬들을 해체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자유로운 인식을 설계해야만 합니다. 이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현대인의 생존을 위한 실질적인 지혜의 체계입니다. 장자의 철학이 제시하는 자유는 시간을 초월하여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고대의 거리를 걷는 행인들과 오늘날의 도시를 지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변치 않는 인간 본연의 갈망을 발견합니다.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들과 방대한 데이터를 통해 확인된 그의 메시지는 단순한 위로를 넘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실제 현장의 생생한 소리와 움직임을 통해 우리는 그의 숨결을 더욱 가까이 느낄 수 있습니다. 인식의 변화가 가져오는 장엄한 자유의 풍경을 이제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십시오. 그의 사유는 영원한 생명력을 지니며 우리의 미래를 밝히는 빛이 될 것입니다. 역사와 철학이 만나는 이 현장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해방의 문턱에 도달하게 됩니다. 20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장자가 전하는 인식의 자유를 함께 심도 있게 탐구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인식의 변화와 진정한 해방의 시작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장자의 철학은 우리가 더 당당하고 주체적인 인간으로 살아가게 하는 영원한 등불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인류의 위대한 지성을 담은 고품격 대작 다큐멘터리로 계속해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정중하게 인사를 전하며 영상을 마칩니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